네, 설 연휴에는 떡국도 먹고 차례도 지내지만 오랜만에 모인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혼자 가는 사람, 연인과 함께 가는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신의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중요한 코너예요. 연휴에 네. 영화를 많이 보시니까. 그렇죠. 네. 그나저나 오늘 쉬는 날인데 네. 뭐 새해에는 특별히 하시는 건 없습니까? 원래 이 명절 때 네. 더 영화 관련 뉴스들이 많아서 저희는 일하는 거는 일하는 모드로? 예, 워낙 그렇게 살아와서 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일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영화 얘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코믹 영화, 좀 가벼운 영화들, 네. 그냥 즐기기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명절에는 사실 코미디였습니다. 네네. 뭐 기억 좀 떠올려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음. 설이나 가을에는 코미디 영화, 네. 조폭 코미디 영화 네, 이런 맞아요, 영화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좀 외면받으면서 그런 네. 분위기가 사그러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작년에 극한 직업의 엄청났었죠. 네. 그 극한 흥행이 다시 설에는 코미디라는 공식을 회차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 관객들이 함께 극장 가시는 경우가 많고 네. 취향을 좀 덜 타고요. 네네. 또 함께 보시면서 웃기에 좋은 영화를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무난하게. 무난한 선택이다 보니 코미디를 네.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믹 영화들이 개봉을 꽤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설을 맞아서 두 편의 한국 코미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네. 우선 미스터 주 사라진 VIP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네. 이 영화는 정말 동물이라면 질색팔색 싫어하던 국정원 에이스 요원이 네. 중국에서 찾아온 국빈 판다를 경호하다가 네. 사고를 겪게 되고 네. 그 사고로 이제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게 오, 됩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판다가 이제 악당들에게 납치를 당하면서 네. 이 판다를 찾아 나서는 그 시츄에이션 코미디죠. 네. 네, 이성민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네. 김서영, 배정남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음. 네,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인간 배우들과 함께 합을 맞추는 동물 배우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이 동물들 그리고 실제 동물들도 출연을 하는데요. 동물 목소리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신하균, 김수미, 이순재, 유인나, 이선균, 이정은 이런 배우들이 정말이에요? 네, 각각의 동물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네. 네. 딱딱 어울리는 어쩜 저렇게 잘할까 딱 이런 느낌 나는. 예, 듣는 순간 누구다라고 맞추실 수 있을 그런 네. 확실히 개성 있는 목소리들이 동물 역을 맡아주니까 네. 영화의 코믹 지수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예, 또 한편은 또 한편. 코미디와 액션 그리고 가족 드라마를 합친 권상우 배우 주연의 히트맨이라는 네.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는 웹툰 작가가 너무 되고 싶어서 음. 국정원을 탈출한 비밀 프로젝트 출신 전설의 암살 요원 준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국정원을 탈출을 해서 네. 웹툰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데 네네.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지 않겠죠. 예, 네. 달리는 건 욕설 뿐이고요. 어느 날 술김에 그리지 말아야 할 자신의 과거를 웹툰으로 그려버렸는데 네. 문제는 그게 초대박이 나고 네. 국정원에서는 누구냐 이 1급 비밀을 풀어낸 놈이 네. 그리고 테러리스트는 누구냐 우리를 과거에 엿먹었던 놈이 오. 해서 양쪽 네. 그 테러리스트들이 더블 타겟이 되는 거죠. 네. 네. 권상우 씨가 주연이라고 하셨죠? 좀 맞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스크린에서는. 네. 권성호 배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생활 코미디 그리고 액션이 섞인 탐정이란 시리즈로 네. 또 예, 예. 다시 맞아요. 영화계에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 영화도 딱 권상우 맞춤형 영화예요. 네. 영역을 개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활 코미디와 타격 액션이 더해진 설 맞춤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네. 이런 코믹 영화들도 물론 재미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 성적이 좋은 건 저는 이 영화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아직은 네. 보지 못했지만 예고편을 네. 남산의 부장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재 예매율 1위고요. 1위예요? 예, 생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메일을 바로 받았는데 현재 100만 관객 돌파했다고 그렇습니까? 예, 네. 메일이 왔더라고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만드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충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워낙 내용이 유명한 내용입니다. 네네네. 79년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소위 중정부장, 중앙정보부 부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는 희대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40일 전부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가장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이런 총부림이 났는가에 네네. 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파괴력이 크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도 또 함께 했고 이 원작 자체가 워낙 탄탄해요. 네. 예, 이 작품은 김충식 작가이고요. 네네. 그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었고 그렇죠. 원작 소설. 네. 네, 실제로 논픽션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네네. 작품 중에서 요 11.6 사태와 사건과 그 40일 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발췌해서 네. 따로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그런 거 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원작이 그렇지, 내밀한 정말 얘기들을. 대단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화려한 배우들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면면이. 네. 화려하죠. 어떻습니까? 일단 내부자들에서 우민호 감독과 정말 훌륭한 하이파이브를 보여줬던 네. 이병헌 배우. 네. 예,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하자. 예,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이라는 캐릭터는 곽도원 배우가 맡았고요. 네. 대통령 경호실장은 곽상천 역은 이희준 배우, 그리고 박 대통령 역은 이성민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성민 배우가. 네. 근데 이름이 조금 다르죠. 이 영화 속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네. 영화 속에 따로 이들에게 그렇군요. 이름을 부여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혼돈되시는 누가 누구지 약간 이런 부분이 거요? 있지만 그래도 얼굴 딱 보면 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얼굴 딱 보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감독들이 네. 힘들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실화를 바탕으로 할 때 그 네. 부담감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배우들 싱크로율이 좀 높아야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가장 좀 싱크로율이 높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 배우들이 확실히 실존 인물들이다 보니까 하나씩 포인트를 잡고 연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8대2 가르마 포마드로 쫙 넘긴 가르마. 네. 그 김재규의 형식미를 굉장히 살려서 연기를 하고요. 네. 곽도원 배우는 워낙 70년대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예요. 레트로 배우죠. 네, 예, 네. 그딱 보는 순간 70년대 같고요. 네. 이희준 배우는 그 원래 인물의 체격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20kg 넘게 살을 찌웠는데 엄청, 네. 그 어떤 약간 둔한 몸짓 같은 거, 뒤뚱뒤뚱하는 몸짓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실화 인물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좀 제일 놀란 건 이성민 배우였어요. 오히려. 예. 어. 박통 캐릭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성민 배우랑 박통 전혀 실존 인물이랑 닮지는 않았어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네. 예, 실물 별로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요. 문득 사진에서 그 실존 인물이 튀어나와서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 분위기나 어떤 그 느낌적 느낌 뭐 이런 네, 것들이요. 그러니까 기시감이 들 정도예요. 그 근데 정도예요. 굉장히 훌륭한 건 그 박정희 대통령 특유의 목소리나 말투가 되게 많이 모사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모사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민 배우의 톤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 인물이 걸어 나온 것 같은 기시감을 줍니다. 따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 눈빛 같은 네네. 것들 이렇게 그 자세 아주 디테일한 연기들을 정말 훌륭하게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 좋은 배우는 네. 어딜 앉혀놔도. 그럼요. 네, 근데 혹시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네. 이런 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뭐 사실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고요. 네. 40일 동안 벌어지는 일을 그냥 연대기 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중에 이 네 주요 인물 이외에 한국사에 정말 아주 큰 풍파를 일으킨 또 실존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등장을 감초처럼 하는데 하는 네. 순간 많은 관객들이 이제 웅성하는 소리가 아. 들려요.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네. 또 박정희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한 시대의 종결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2005년에 그때 그 사람들 임상수 아. 감독님 이 영화 만드실 때 명필름의 고초가 정말 말할 수 없었거든요. 네네. 15년 전에 일이지만 이
이제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권력의 잔재가 좀 으스대는 그런 음.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네. 또 소통이 가능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사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가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있죠. 네, 가족들 같이 갈 수 있는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갈 수 있는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이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네네. 예, 스파이 지니어스라는 작품인데요. 상상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위협하는 어떤 악당들을 해치우기 위해서 스파이 첩보원이 출동을 하는데 그에게 아주 특수한 무기를 줘야 하는 이 요원이 잘못해서 그를 비둘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비둘기? 네. 그리고 이 그 천재적인 그 뭐랄까 무기 제조하는 친구는 너무 소심한 친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장 평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비둘기와 네. 그리고 이 새가슴 요원 둘이 함께 악당들을 처치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요새 뭐 제사의 전성기라고 하죠. 윌 스미스와 스파이디 톰 홀랜드가 네. 목소리 연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다양한 한국 문화들이 등장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소위 노동요라고 하죠. 네. 일할 때 듣는 노래가 한국 음악입니다. K-팝이고요. 영화 속에서 트와이스의 낙낙이 이렇게 울려 퍼질 때 극장에서 약간 네. 와우 술렁거림이. 예, 술렁거림이 느껴졌어요. 네. 이 노래를 고른 이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한국 노래들, 그러니까 영화 속에 굉장히 에너제틱한 곡을 듣고 싶었는데 스태프들한테 어떤 노래가 좋겠어라고 투표를 했더니 네. 이 노래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뽑혔습니까? 네. 하더라고요. 노동요. 네, 그리고 두 감독 워낙 뭐 BTS나 블랙핑크, 모모랜드 이런 K-팝을 굉장히 이 작품 하면서 또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네. 영화 속에서 또 주인공이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 꼭 찾아보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네. 뭐 이런 한국 식으로. 드라마. 네. 예.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네. 확실히 감독님들뿐만이 아니라 음. 이제 할리우드 안에서 한국 문화 자체가 이제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네,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함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가족들이 함께 보시기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극장을 가실 수 없는 분들이거나 그렇죠. 지극히 게으르신 분들이거나 하여튼 집에서 뭔가 보고는 싶어 네. 이런 분들에게 볼만한 추천 영화 있습니까? 요새는 워낙 극장 영화들이 안방으로 빨리 와서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이번에 MBC에서도 2편 설영화 좋아하는 작품들이 개봉해서 갖고 왔어요. 어떤 거죠? 상영을 하더라고요. 23일 날 네. 저녁 8시 50분에는요. 네. PMC 더 벙커. 네. 오늘 25일.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 예전에 더 테러 라이브의 흥행 콤비였죠. 네. 김병욱 감독과 하정우 배우가 다시 만났다라는 거.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흥행했었던 작품이고요. 27일 날 네네. 저녁 8시 30분에 걸캅스가 이제 이거 방영을 합니까? 합니다. 네, 네. 이 작품 저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네. 이 작품이 개봉하기 전에 약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봉하고 나서 그 이슈를 싹 씻어낸 네. 그러니까 피크 코미디로 여성 버디 형사물의 네. 재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라미란 배우 그리고 이성경 배우 합이 정말 좋고요. 네. 소녀시대의 수영 씨가 음. 이 영화 속에서 민원실에서 일했는데 알고 보니 천재 해커인 양장미라는 캐릭터 연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더 벙커는요. 아까 저희가 23일이라고 했는데 25일입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